지금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당분간 분노한 당원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분노한 마음에 그동안 꾹 참다가 터져서 탈당하는 분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를 계속 바꿔가야 된다. 앞으로 선거도 무한 반복 게임이란 말이 있듯이 계속 반복될 테고, 이번 지도부 선거에도 내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거고요. 우원식 의원은 너무 바빠서 문자 폭탄을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며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200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8석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 건지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할 텐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힘 초선들한테 거부권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건 저도 매우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 자꾸 저런 장난질 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추미애 당선인을 초강성이라고 몰아가고, 그러면서 국힘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강경 매파라 불리는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했는데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이 이변을 연출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강성이냐 아니냐, 이걸 무슨 근거로 구분할 겁니까? 저들이 늘 저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하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 합리적인 행동파라고 평가하던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냐고요. 아,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다, 실망이다, 우원식은 다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사람 정신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심리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어떤 기사들이 나올지 안 봐도 뻔합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하지만 언제부터 우원식 의원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온건하다고 평가했냐고요. 실제로 많은 당원들이 지금 우원식 의원을 싫어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원식 의원은 실제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앞장서서 비판해왔고,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는, 왜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는 전부 다 강성으로 묶이고 그냥 퉁쳐지는 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당심과 국회 내부의 여론이 왜 이렇게 간극이 크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지지자들한테 후원금을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누구보다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심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만 가면은 지지자들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분노한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전부 다 극단적이다, 강성이다, 합리적으로 생각 못한다, 이렇게 몰아가냐,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명 요청의 건까지 청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사이에 동의율 43%를 넘겼습니다. 국회의장 투표를 기명으로 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5월 26일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로 고정을 해둘 예정인데요. 공천개혁을 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많은 당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이거 투표 결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청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민주당의 실망이다, 민주당은 답이 없다, 난 그냥 정치에 관심 끊을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위기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씨에게만 편파 구형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김성태 회장한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문제를 폭로한 이화영 전 지사한테는 무려 그 4배의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검찰이 무슨 공정의 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본인들이 주적이라고 표현하는 북한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상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고요.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김건희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최근 김건희 씨의 공개 일정을 두고, 아니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부터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외교가 김건희 씨의 방탄수단으로 전락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긴데요.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 어떠한 성역도 없이 엄정 대응해야 된다, 결국 그 폐해는 선량한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면서 부패에 대한 지적도 하고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합리적 결론을 내려야 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이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요.
이 얘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까? 여태까지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권은 국민의 뜻에 맡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선인 시절 뭐라 그랬냐고요?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과도 협치하겠다. 이 말 들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늘 말은 저렇게 하죠. 민심이 중요하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애초에 국민의 뜻이란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국민은 좌파 빼고 본인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들만이 국민이다.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면 무슨 대화와 타협과 협치가 되냐고요. 애초에 민주개혁 진영은 같은 국민으로도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사위원장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한테 얼마나 농락을 당했습니까? 국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법사위원장이 턱 길을 막고 안 할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국회가 법사위원장 한 명에 농락당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원장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이 역풍을 맞았는데요. 상남자 타령을 하면서 되도 않게 김건희 씨를 실드치다가 이거 완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요. 당장 안철수 씨는 뭐라 그럽니까? 공직자 관둬야 된다. 뭐 저런 인간이 공직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많이 해서 홍준표 시장의 말을 해석하기가 곤혹스럽다. 이런 말을 안철수 씨가 했다는 게 좀 코믹 아닙니까? 그나저나 손가락은 무사하냐고요. 계속해서 묻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본인 지지자들한테도 충고를 받는데요. 준표형 보다가 글 씁니다. 지지자조차 김건희 실드는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란 건데요. 홍준표 시장이 김건희 씨 관련한 메시지는 좀 더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 작성한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착 달라붙어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여의도 여기저기 개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 씨를 앞장서서 수호하는 거 이건 못 참겠다는 거고요. 그러든 말든 들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마이웨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도 매우 중요하죠. 박정훈 항명재판에 이종섭 씨가 증인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도대체 박정훈의 항명이라는 거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공감하면 추천해달라는 말에 엄청난 공감이 이어지는 거고요. 박정훈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는 만큼 이것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에 분노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겁니까? 지금 11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최근에 부착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대학별로 중요한 대자보들이 붙고 있는데 만약 이게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아주 사방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20대 대학생들마저 등 돌린 정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중 공략해서 언론이 받아쓰게 만들고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게 만들고 실제로 스카이 대학에서도 난리를 쳤다면서 저렇게 사실상 노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마치 모든 게 20대 대학생들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공정함을 요구하는 거라 보고요. 지금 우원식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과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동떨어져 가는 것. 이번 22대 국회에는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했던 많은 당원들이 절망하고 실망한 것.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서 효능감을 전할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막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못 본 척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힘 초선들한테 거부권을 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장스러운 일들을 하루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식 계속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